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군이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대단한 무기를 구매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정보가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한국형 전자전기 실현 가능하나 하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군 전자전기 도입 사업 착수라는 내용으로 1월 27일자 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그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21일 전자전기 운용 요구서 입찰 공고를 냈다. 즉 전자전기를 사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그 연구 용역을 이제 입찰 공고를 냈다라는 것이 되겠죠. 공군과 합참이 전자전기 사업 방향성을 확정지었으며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죠. 그 기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국내 개발 결정하기로 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제 이 방사청에서 그 전자전기 운용 입찰 공고를 냈고 또 그 기사를 보면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현재 공군 출신의 정경두 장관 아니겠습니까? 전임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는 이 전자전기 도입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공군 출신의 장관이 들어오니까 공군 관련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군이 오래 전부터 정말 이런 무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단한 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군 출신 장관이 있는 이때 아니면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업이 스타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EA-18G 그라울러가 워낙 비싸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생산하자, 개발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전기란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북한하고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공군기들이 일단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장사정포 진지도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장사정포 진지를 깨트리려고 하면은 일단 레이더 기지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러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레이더가 작동해서 그 레이더 유도를 받는 지대공 미사일들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러 발사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그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자전 제밍을 교란을 해버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갈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는 아주 잘 들리던 라디오가 좀 지직지직 소리가 나죠. 그리고 충청도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충청도 방송이 섞였다가 또 서울 방송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충청도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충청도 예를 들어서 대전 방송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라디오가 막 지직지직 충청도 방송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전자전 교란 또는 제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단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라디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음악을 듣더라도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태,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대의 레이더를 지금 저기 날아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전자전 공격이고 제밍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를 제밍해서 레이더가 우리 일시적으로 레이더를 마비시킨 후에 바로 이제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그 레이더를 박살을 내버리면은 레이더가 없는 미사일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지역의 레이더를 다 없앤 후에 우리 전투기들이 쭉 들어가서 핵시설을 폭격한다든지 장사정포를 깨트린다든지 아니면 평양 지역의 전략시설을 폭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폭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일단 전자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한미 연합 군사 체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군 같은 경우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공군은 미 공군이 전자권을 수행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런 전자전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북한의 방공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전자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공군만은 미국의 통제를 받게끔 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전자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도 미군이, 또 앞으로도 미군이, 한미동맹이 유지가 되는 한 미군이 해주는 그런 작전인데, 이걸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대단히 정말 효율적이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자, 주변국들은 그러면 전자전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이미 전자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없고요. 중국은 JH7이라고 하는 구형 대형 기체에다가 전자전 장비를 탑재를 해서 지금 그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형 러시아의 수호이 30 이 전투기를 중국이 짝퉁으로 만든 J16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자전 포드를 장착을 해서 또 전자전기로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이 JH7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중국군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또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그 항공모함에서 또 전자전을 또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항공모함 함재기인 역시 러시아의 수호이 33 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함재기를 짝퉁으로 만든 중국판 수호이 33인 J15D, 여기다가 이제 전자전 포드를 장착을 해서 해군이, 또 중국 해군이 전자전 공격기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YS-11E라고 하는 뭐 딱 봐도 대형 기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전자전 그 포드를 장착해서 전자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전자전기들은 전부 다 전자전 제밍을 전문으로 하는 전자전 공격기예요. 그런데 일본 전자전기들은 바로 이 YS-11 그리고 EC-1 이런 것들은 전자전 정찰과 그 정찰해서 전파를 수집하고, 또 전자전 제밍까지 하는 수집, 정찰과 제밍,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기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그 기사를 보면 C-130 수송기를 개조해서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있는 걸로 봐서 우리도 일본처럼 전자전 정찰기와 전자전 공격기를 겸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EA-18G, 당연히 미제죠. 미국의 보잉에서 생산하는 슈퍼 호넷 전투기를 바탕으로 만든 이 그라울러라고 하는 이 전자전 공격기인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은 미국에게 수출을 승인받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같으면. 그래서 이건 뭐 합성 사진인데요. 일본이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합성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전자전 공격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성공 직전 단계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공을 들여야 되나? 미국이 이 무기 체계를 팔아먹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을 들여야 될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냐? 바로 전자전기야말로 정말 모든 정보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핵심 동맹국, 우방국 아니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판매한 나라는 호주뿐입니다. 호주, 나토에도 안 팔았어요. 호주뿐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완전히 전략물자로 지정을 딱 해놓고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일본이 지금 이것을 도입을 하는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호주가 도입을 했고 일본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 공군이 그 기사에 따르면 이 그라울러가 너무 비싸서 도입을 포기하고 독자 개발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라울러가 도대체 얼마나 세니까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냐, 이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슈퍼호넷 자체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그런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 탑재 전자전 공격기입니다. 여기에는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전파를 수집하는 리시버, 그리고 전파를 제밍하는 이 제머가 3개가 탑재가 돼요. 여기 날개 아래에 뭔가 좀 길쭉하게, 뚱뚱하면서 길쭉하게 생긴 이거, 앞에 프로펠러가 조그맣게 달렸는데, 저게 전자전 제머 ALQ99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가지고 한 3개의 레이더를 동시에 제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Q 227, 227 이 통신 제머는 이 전자전 그러니까 이 그라울러의 기체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슈퍼호넷 전투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슈퍼호넷 전투기에 기관포가 있습니다. 그 기관포를 떼내고 그 자리에 이 통신 제머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통신 제머는 내장형, 그리고 전파 레이더 제머는 외장형 3개 이렇게 해서 탑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제밍을 하고 스스로 폭격할 수 있는 이렇게 AGM-88 함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공격 미사일, 유도 미사일을 탑재를 하기도 하고, 또 암람,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9X 이런 이제 공중전용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를 하기도 하고요. 왜냐, 전자전 제밍하러 가는데 상대편 전투기가 날아와서 방해를 하면 또 전투기하고 또 전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그 공대공 미사일도 달고 다닙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라울러인데, 주로 이제 그 능력을 보면 한 130에서 150km 범위 내의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포드가, 전자전 포드가 3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의 레이더를 동시에 제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대 정도 띄우면 한 30개의 레이더를 제밍할 수가 있죠. 130에서 150km 내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울러 비싸서 못 산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비싸서 못 산다. 일단 호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호주에게만 팔았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대상이 호주밖에 없어요. 호주는 12대를 샀습니다. EA-18G 그라울러를 일단 호주는 기체만 샀고요. 그리고 12대 구입하는 총 예산은 17억 달러, 즉 대당 1,590억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1조 6천억에다가 한 3조 더하면 1조 한 9천억 원 정도면 이 12대를 도입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의 레이더를 완전히 마비시킨 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2조 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냐? 저는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따라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그라울러를 사고 싶지만 그건 비싸서 못 산다 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대 가지고 북한 전역의 레이더를 다 마비시키면서 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게 2조 원이다. 이게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일시불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C-130 수송기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다른 이유의 비밀이 또 여기 있습니다. 호주는 비행기는 그냥 클린 상태의 그냥 공기체만 샀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 제머, ALQ99 같은 이 레이더 제머, 통신 제머 이런 것들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억 달러 중에서 14억 달러가 12대의 그라울러 기체를 사는 그 비용이었고, 거기에는 당연히 뭐 어떤 유지 부품, 스페어 파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제머는 미국이 팔지를 안 합니다. 팔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호주는 다른 방편으로 해서, 임시 방편으로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 임대 비용이 3억 달러. 왜냐? 이 제머 안에는 미국이 그동안 미국의 전자전 정찰기가 수집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상대의 통신을 제밍을 하려고 하면은, 레이더를 제밍하려고 하면은
그 레이더의 특성을, 전파 특성을 다 미리 수집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의 P1 초계기에 레이더, 어떤 뭐 레이더를 쐈다. 그 레이더의 전파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놔야 그것을 제밍할 수 있는 제밍 전파를 또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레이더가 있기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레이더의 주파수가 도대체 얼마인지, L밴드인지 X밴드인지, 또 그리고 주파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거하고 똑같은 방해 전파를 만들어서 제밍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상대 주변국의 레이더, 각종 레이더의 전파를 전부 다 수집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데이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걸 팔지를 않죠. 그래서 호주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울러가 비싸서 못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살 수 없어서 못 산다, 안 파니까 못 산다, 이게 정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전자전기를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팔까요? 저는 지금 현재의 상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는 여러 어떤 북한과의 미국의 압박 정책에 우리가 얼마나 잘 동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확실하게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사실 그것은 물음표의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아직 팔지 않은 이 전자전기를 우리에게 판다, 나토에게도 팔지 않은 전자전기를 우리에게 판다, 저는 지금 상황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독자 개발은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독자 개발을 하려면은 북한의 레이더가 도대체 종류마다 어떤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다 데이터베이스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전자전 정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전 정찰기가 평소에 계속 떠다니면서 북한의 모든 통신, 또 모든 레이더의 전파, 이런 것들을, 또 전투기마다 레이더가 또 다 다르죠. 또 지상에 있는 지대공 레이더도 레이더 특성이 다 다르죠. 통신 장비마다 또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다 수집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방해 전파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방해 전파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적의 통신 주파수 특성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만 알면 되나요? 아니죠. 일본, 중국 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정찰 자산, 전파, 전자 정찰기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주변국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전파와 레이더 특성을 다 수집을 하고 방해 전파를 개발한 이후에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적의 또는 주변국의 레이더나 전파 특성을 전혀 우리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자전기만 개발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제밍을 하겠다는 것인지, 뭘 가지고 교란을 하겠다는 것인지, 뭘 가지고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YS-11 같은 그런 대형 기체 전자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라울러를 도입하려고 하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러면 대형 기체가 있으니까 더 좋겠지. 대형 기체가 맞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진 전자전 제모를 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더 광력의 어떤 제밍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대형 기체들은 일단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광역 제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가장 첫 번째 들어가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공격을 할 때는 이런 전자전 전투기, 전자전 공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적의 아직도 레이더가 다 살아있고 지대공 미사일들이 살아있는데 C-230 같은 대형 기체들이 웅 하고 들어가가지고 기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제밍하다가 제밍이 제대로 안 돼서 미사일 날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죠. 그때 이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다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C-130이 욱 들어가는데 매복해 있던 적의 전투기들이 쑥 나와가지고 그냥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대공 미사일 맞으면 피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죽죠. 그래서 적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그런 대형 기체들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 언제 적의 전투기들이 날아올지 어디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전자전 공격기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제밍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뛰어넘고 방해 전파의 데이터베이스도 없으면서 전자전 공격기를 만들겠다. 전자전기를 만들겠다. 그것도 C-130 같은 것에. 그러면 우리는 C-130이 여유롭습니까? 많지 않죠. C-130 수송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송기 도입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안 맞아서 가격이 부족해서 그라울러를 사면 그라울러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독자 개발하자. 이건 안 맞는 것이죠. C-130은 뭐 쌉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사에 나온 그 공군의 또 국방부의 공군 아니 국방부의 말이 상당히 사실관계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게임 체인저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미국이 팔아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미국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외교 정책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중국몽을 같이 꾸겠다 하고 이 눈빛은 몸은 미국에게 있는데 마음은 중국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을 미국 애들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북한하고 뭐 어떻게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빨리 막 북한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이 상황을 미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전자전기를 판다고요? 안 팔죠. 정말로 전자전기를 갖고 싶다면 외교 전략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공군이라고 해서 공군 출신이라고 해서 야 이참에 우리 일단 도장 딱 찍고 대목부터 바꿔놓자. 혹시 언제 장관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지금 다 해놓자.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북한의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뭐 어떠한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기는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방해 전파는 어디서 만듭니까? 이거야말로 예산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그런 그 행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이니까 공군 거 지금 뭐 대모 박자 이런 행태 없어져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 거 대목 박자. 자 이제 바뀌었으니까 해군 거 대목 박아놓은 거 대목 뽑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거 넣자.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전자전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저는 지금 이 방송 잘못했다고 사과 방송을 할 마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왜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국민의 세금 정말 아껴서 씁시다. 그리고 우리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무기체계 우선순위가 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갑시다. 할 수 없다면 주변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또는 뭐 유럽으로부터 주변국으로부터 사와야 되는데 사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판다 지금은. 그럼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 잘 지내는 외교정책 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정말 슬기로운 국가정책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안보정책 해나가는 국방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